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가치 분석 쉬운 두 번째, 하천구역 농지의 가치 분석입니다. 질문: 하천가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인데 하천구역이지만 현재 포장된 농로에 접해 있고 하천 쪽으로 국유 도로가 있어 개발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휴게 음식점은 허용되지 않아도 창고는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궁금합니다. 답변: 토지 이음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관리 계획 등 공부로 용도 지역별 행위 제한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에 허가청의 관련 부서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가치 분석이 될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제방 도로가 있고요. 오른쪽에 한 너비 3m 정도의 포장된 제방 도로가 있고, 왼쪽의 도로는 국유인 도로이지만 사실상 여기는 이제 지목만 도로일 뿐 도로 기능 아닌, 그러니까 농로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 이곳은 건축법 도로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개발행위가 진입로로 보기도 어려운. 자, 양쪽 도로 사이에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논의 가치 분석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의 의견, 그러니까 지자체에 들어가서 농지니까 농지 전용, 건축, 개발행위가 하천 점용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 및 행위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국토계획법 3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도시계획 조례에 최종적으로 있는 것이죠. 표를 보십시오. 국토계획법 및 조례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은 허용이 아닌 불허되는 건축물 종류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허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안 되는 것은 법령에 이렇게 돼 있죠. 4층을 초과한 건축물, 아파트,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판매 업무 시설, 숙박 유락 시설, 환경법 기준에 어긋나는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이 불허 건축물이고, 조례에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도 불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축물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허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천에 가까워도 음식점 등이 허용될 수 있는 곳도 있고, 원칙적으로 하천 근처에는 음식점이 허가가 안 되는 것이죠. 이유는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이라도 집수구역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수도법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었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10호 이상이라면 이제 자연취락지구를 말하는 거죠.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있죠. 다음 각 권한에 해당하는 지역은 휴게 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되는 지역은 제외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집수구역이라면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그러니까 비가 와서 그 빗물이 상수원, 하천, 저수지로 흘러들은 지역은 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 500m 이내 또는 1km 이내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예외도 있다. 자, 허가될 수 없는 지역을 간략히 보면 광역상수원의 계공수원 1km 이내의 집수구역, 또 댐의 계공수선 상류 20km 이내인 하천의 양안 1km 이내, 또 지천은
10km 이내의 양은 500m 이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500m 이내, 유입 10km 이내의 양은 500m, 30만 제곱미터 농업용 저수지는 200m 이내, 국가 지방하천 직선거리 100m 이내 등은 설치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행규칙 별표 2에 있으니 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행위가 진입로에 관한 규정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전용하려면 농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진입로에 관한 규정은 이곳이 비도시 읍지역이므로 건축법 제44조의 접도문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기준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부지와 일종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시설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 및 농로로 허가될 수 있으므로 현재 제방도로를 개발행위허가 기반시설인 진입로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건축물은 개발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너비 4m 이상, 그리고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너비 6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개발행위허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독주택만 마을 안길 및 농로로, 그러니까 4m 미만의 도로로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사유인 제방도로의 사용 승낙 여부입니다. 이 제방도로가 묘하게 사유입니다. 이곳은 1927년 총독부가 토지를 분할해서, 그때는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던 시절이니까요, 제방으로 지목 변경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상을 하지 않고 필지를 분할하여 지목을 제방으로 변경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지 않아서 허가청은 이런 사유 현황도로의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 및 처분은, 행정처분은 국가의 업무를 선량한 시민에게 떠미는 불법 부당한 행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방도로는 오랫동안 지자체가 포장해서 관리해온 공공시설이므로 국가가 보상했거나 앞으로 보상해야 될 것이고, 만약 지자체가 토지주의 사용락을 받아 포장하였거나 오랫동안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해온 관습상 도로이면 사용승낙이 필요 없다고 국토부도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사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이용권한의 취득 없이 공용 개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보상 없이 제방으로 썼다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 않고, 도로 부지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토지 소유자로서는 행정주체를 상대로 토지 사용 이익 상당을 국가 배상 청구 내지 부당 이득 반환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가 해결할, 또 국가의 위임 사무이라면 지자체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 이걸 허가 신청자한테 사용락을 받아오라 해서 그걸 공로로 만드는 것은 국가의 할 일을 국민한테 떠미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도 이런 유권 해석을 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사인인 경우에도 일반의 통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포장한 도로이거나 오랫동안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해 오던 관습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서는 도로 이용 현황, 개설 경위, 현지 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가 유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하천구역은 하천 조명허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하천구역이니까요. 하천법의 하천구역을 대지로 사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굴착, 성절토 등 형질 변경을 하려면 조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하천 기본계획에 부적합하거나 공작물 설치로 주변이 침수되거나 기타 하천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천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면 하천 기본계획에 적합해야 하므로 그 하천을 관리하는 관청에, 주로 지자체죠,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하천 조명이 가능한지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법 제33조에 보면 하천 구역인 경우에는 하천 기본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서 하천 조명 허가를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므로 비도시 지역에 소용되는 건축물의 폭이 가장 넓은 곳입니다. 얼핏 보면 계획관리 지역이라 굉장히 좋은 토지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하천 제방도로에 접해 있어 맹지는 아니지만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하천 기본계획 어긋나면 건축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므로 허가청에 관련 부서에 정확히 질의하거나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의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수하려는 토지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면 일단 그 토지의 객관적 가치, 시장 가치를, 시장 가격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토지는 아파트 등 건축물과 달리 필수품이 아니라서 황금성이 낮은 상품이기 때문에 만약 진입로 부족 및 국토계획법, 하천법, 농지법 등의 행위 제한과 허가권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허가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토목사무실 등의 인허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포장된 사유인 제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구기도로, 가운데 왼쪽으로 구기도로이고요. 왼쪽에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하천과 사유인 제방 사이에 있는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천 기본계획에 맞지 않다면 허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하천 기본계획에 적합하다고 봐서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어도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하나는 사유 제방에 대한 사용락을 받아 오라는 것과 그리고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이런 건 허가가 안 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그러니까 구기도로에 접하면 이제 허가가 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치가 좀 떨어질 것입니다.